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가이라 자드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라시아 국립대학교 원격 수업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현재 2만 명 정도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국제관계학부 동양학과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은 5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전공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은 30명 정도 됩니다. 교수진은 저를 포함해서 총 5명입니다. 코로나 유행과 관련해서 학생과 이제 교사들의 건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0년 3월 16일부터 전체 수업에 대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수업은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표와 똑같은 동일한 시간대에서 교사와 학생이 화상 강의실에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이제 학생들의 의견과 질문에 교사가 바로 답변을 하면서 교수와 학생 간에 또는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수업의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화상 강의를 주로 줌이나 팀즈라는 두 가지 플랫폼을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학기에는 주로 모든 수업을 줌으로 했는데요. 하지만 줌 같은 경우에는 유료 그리고 무료 서비스에 따른 어떤 회의 시간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줌은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편이어서 외부인이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하면서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 발생을 해서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교사와 학생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팀즈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의무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팀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녹화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 수업에 참여를 하지 못한 학생들도 이제 교사가 게시한 강의 동영상이나 수업 자료들을 통해서 집에서 혼자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줌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러한 점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과제 제출과 성적 관리는 저희 유라시아 대학교에서 사이버 캠퍼스는 플라토누스라는 시스템인데요. 이 플라토누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강사가 게시한 과제를 수행을 하고 또 과제에 관련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플라토누스 시스템에서 조금 교사분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숙제를 업로드할 때도 그렇고요. 다시 피드백을 줄 때도 학생 한 명 한 명 이름을 입력을 하면서 이제 숙제를 내줘야 되는데 이건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 자료 제공은 학생들이 이제 예누전자 도서관에 들어가서 거기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니면 교수님들이 팀즈의 채팅이나 채널 대화에서 파일을 공유하거나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시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중간 시험은 담당하는 교사분의 재량으로 시험을 실시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볼 건지는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기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과목은 시험 형태를 구술 시험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기준은 기존과
똑같은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8월부터 무크를 통해서 원격 수업 지원을 위한 교사 연수를 실시간 온라인 연수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격 플랫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 시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사용법을 가르치는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이런 원격 수업은 시행 초기에 경험이 부족하기도 했고 또 인프라 구축이 좀 미흡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 일부는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수업 참여가 불가능했다는 점인데요. 지금 현재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제 집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데이터가 떨어졌다고 학생들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갑자기 대면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대체를 하면서 교사분들 중에도 일부는 원격 수업에 대한 지식이나 기존의 경험이 부족해서 수업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점도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에서 이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의 문제인데요. 언어를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학습자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도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상호작용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집중력이 감소되면서 학습 만족도가 조금 낮아졌다는 그런 학생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페이지. 네, 현재 저희 학교는 기존의 일반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강의 방식을 적극 모색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을 살려서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들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돼야 할 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기관에서 이제 교사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해서 보다 좋은 수업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교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상황에 따라 수업 계획표를 변경할 수 있다라든지 학교에서 이제 강요를 받지 않고 가르치는 과목에 잘 맞는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다든지 그런 자율성이 존중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원격 수업에 맞춰서 보다 발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보다 다양한 플랫폼을 교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면서 사이버 캠퍼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정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기능을 더 확장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발표하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